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뉴스만 보면 경제위기라는 말이 따라붙고요. 하지만 투자자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종목이 아니라 섹터로 대응하기입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만 깔겠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 통화가 같이 약해지는 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한국만의 문제로 보면 판단이 꼬이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꼬임을 풀어드리는 구성입니다. 자,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 아주 쉽게 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돈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째, 수입 원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 매출은 원화로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 빚이 있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누가 웃고 누가 찡그리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결론을 미리 받겠습니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섹터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율에서도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투자 행동을 바꾸는 체크리스트 3개로 갑니다.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섹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 이 섹터는 달러 강세에서 유리한 구조인가? 대표적으로 수출 비중이 큰 섹터가 후보가 됩니다. 자동차와 부품 같은 섹터가 떠오를 수 있고요. IT 하드웨어나 일부 산업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면 무조건 좋다는 아닙니다. 달러로 벌어도 달러로 사면 마진이 눌립니다. 그러니 한 단계 더 보셔야 합니다. 그 섹터는 가격을 올려도 팔리는가? 즉 가격 전가력이 강한 섹터인가를 봅니다. 브랜드와 점유율이 강하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초보는 복잡한 계산 대신 이 감각부터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수출이라도 완제품 중심 섹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비중이 큰 섹터는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이나 브랜드가 강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1번은 수출이 끝이 아닙니다. 수출 가격 전가력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2번. 이 섹터는 달러 강세에서 불리한 구조인가? 여기서 초보가 가장 자주 실수합니다. 좋은 기업이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섹터 자체가 역풍이면 오래 눌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섹터는 크게 두 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달러로 결제하는 원가 비중이 큰 섹터입니다. 원자재나 연료 투입이 큰 업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내수 중심인데 가격을 못 올리는 섹터입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리면 마진이 깎입니다. 이때 주가가 한번 꺾이면 회복이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실적 둔화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원가 민감 섹터를 경계합니다. 특히 가격 전가력이 약하면 더 조심합니다. 반대로 같은 내수라도 가격 전가력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2번은 공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나쁜 뉴스가 아니라 포지션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 3번. 환율만 보지 말고 금리 환경을 같이 보라. 환율이 오르는 국면은 금리 부담과 겹칠 때가 많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어떤 섹터가 흔들릴까요? 미래 기대가 큰 성장 섹터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섹터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섹터를 공격, 중립, 방어로 한 번만 분류해두는 겁니다. 이 분류가 있어야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공격 섹터는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도 큰 쪽입니다. 중립 섹터는 경기와 환율 영향이 섞인 쪽입니다. 방어 섹터는 수요가 급격히 꺾이기 어려운 쪽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 포트가 한쪽에 쏠렸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상 시나리오로 감각을 잡겠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3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달러가 더 오르거나 높은 수준이 오래 간다. 이때 시장은 다시 달러 수혜 섹터를 찾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섹터가 1차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죠. 원가가 달러인 섹터는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수출 섹터 안에서도 가격 전가력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되는 쪽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반대로 원가 부담이 큰 쪽은 기대가 꺾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섹터 단위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초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포트에서 수출 섹터 비중이 0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출 섹터를 담더라도 한 번에 몰지 않습니다. 셋째, 원가 민감 섹터 비중이 과한지 점검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감정 매매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달러가 내려오거나 안정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때는 환율 수혜보다 다른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수 회복 기대, 금리 부담 완화 기대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내수 소비나 일부 서비스 섹터가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환율 하나만으로 내수 랠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지표, 금리 방향, 정책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초보가 여기서 흔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긴 다음에 들어가면 늦지 않냐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단계 진입이 현실적입니다. 미리 조금 확인되면 조금, 흐름이 굳으면 조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이 높은데도 내려오지 않고 박스권에 머문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피곤한 장입니다. 뉴스는 계속 불안을 키우는데 시장은 방향이 약합니다. 이때는 한방 섹터보다 확률을 높이는 섹터가 유리합니다. 가격 전가력, 안정적 현금 흐름, 꾸준한 수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내 포트가 한 방향에만 베팅되어 있지 않은지 보는 겁니다. 박스권에서는 쏠림이 손실을 키웁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를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투자 행동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종목이 아니라 섹터로만 쪼개세요. 그리고 두 칸으로 나눠봅니다. 달러 수혜 섹터, 달러 부담 섹터. 이걸 해보면 의외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 섹터가 아예 없거나 너무 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혹은 원가 민감 섹터가 많아 불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성향과 리스크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불안을 들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 환율 뉴스가 나올 때 매수부터 하지 마세요. 대신 질문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환율이 이 섹터의 매출에 유리한가? 아니면 원가에 불리한가? 이 질문 하나만 습관이 되면 투자가 차분해집니다. 초보의 손실은 정보 부족보다 감정 매매가 더 큽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섹터 기준이 생기면 뉴스는 잡음이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섹터는 한 번에 담지 말고 단계로 담으세요. 특히 환율이 불안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고 합시다. 그럼 수출 섹터를 한 번에 크게 담는 게 아니라 세 번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로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흐름이 확인되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공감할 때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맞아도 좋고 틀려도 덜 아픕니다. 초보일수록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과잉인 장에서는 정답 섹터가 없습니다. 대신 실수 줄이는 섹터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체크리스트의 목적입니다. 공포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경고도 하나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경제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투자자는 예언자가 아니라 확률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섹터로 단순화하면 초보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행이 되면 흔들림이 줄고 흔들림이 줄면 수익률이 좋아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흔들릴수록 종목보다 섹터가 먼저입니다. 첫째, 달러 강세에서 유리한 구조인지 봅니다. 둘째, 달러 비용이 큰 섹터는 경계합니다. 셋째, 금리 환경까지 같이 보며 분류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환율 뉴스가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